자소 보면 공통적으로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학습, 경험, 활동, 경험 적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꿈과 끼라는 게 결국에는 학교 교육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에요. 결국에는 그 과목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막 자기 진로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는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 3월 초에 정부가 발표한 2023, 2027 예.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발표가 됐죠. 예. 어떤 특징들이 앞으로 영재교육에서 바뀌어질까요? 사실은 그 말씀하신 내용 이전에 한 달 전에 네. 과기정통부에서 비슷한 내용의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과학영재 발굴 육성 종합계획이라고 그거는 이제 그 말씀하신 건 교육부 자료고 교육부 자료죠. 제가 지금 말한 거 한 달 전에 나온 과기정통부 자료인데 예. 사실은 그 교육부 자료는 영재교육 전반에 관한 얘기를 다뤘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그 영재고 과학고, 영재고 과기정통부니까 그쪽 입시 위주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특징적인 건 영재고들의 자율성을 더 과학고도 마찬가지인데 자율성을 좀 확대하겠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든지 학생 선발에 있어서 선발 기간, 방법 자유롭게 학교에 좀 자율권을 주겠다. 예, 주겠다는 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영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좀 독특한 개념이에요. 고도영재요? 예, 고도영재라는 어휘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네. 그 고도영재에 대한 개념 정의는 관련 문건에서 정확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고도영재들에 대한 선발을 새롭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특정 분야의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입시에는 평균 안 위주죠. 맞는 학생들. 예. 지금 장영실 전형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들을 그렇죠. 찾기 위한 네네. 노력의 일환인데 그런 고도영재 선발을 강화하겠다. 강화하겠다. 고도영재 전문 교육원. 고도영재 전문교육원. 이거를 새로 만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영재교육원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그 아마도 뭐 지금 영재교육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도 비슷하게 그 지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해요. 네네. 2014년, 13년 이후로 영재교육원 신청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계속 줄고 있어요. 많이 줄었어요. 네네. 한때는 막 10% 가까이 됐다가 지금은 2, 3%도 안 돼서 많이 인기가 줄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실효성이 없다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영재교육 맞아요. 활동한 걸 입시에서 활용을 못하니까 그리고 뭐 어떤 개별화된 프로그램은 좀 아직까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연계하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재 그 종합 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거든요. 영재학교 2군데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2027년도에 뭐 AI 영재고, AI 바이오 영재고, 과학기술원 부설로 그래서 과기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좀 늘리겠다. 그래서 그것도 영재층을 좀 넓히는 일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10개 학교 체제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8개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 증설부터 시작해서 뭐 영재교육원 활동을 그러니까 영재교육상을 학생부에 좀 더 자세히 기재하고 그걸 입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근데 사실 이게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빠졌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그거를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고입에 이렇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범적으로 한과영이나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무슨 국제대회에 나와서 수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학생부 기재가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과기원 지원할 때는 대학 갈 때 적극적으로 과기원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과기원 입시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 같은 과기원 입시에서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지 않을까.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 대한 사실 인기가 예전만큼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선교육 후선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재교육 받고 싶은 학생들 누구나 이제 온라인 교육 같은 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서울교대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정식 영재교육 과정을 밟게 하는. 그러면 뭐 좀 그런 영재교육원 인기가 좀 다시 살아날 거로 보세요? 아직은 그럴 기미는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시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지. 중요하죠. 학교가 8곳에서 10개로 늘어나면 영재학교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원층도 좀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입시 그 분위기가 아까 한과영의 장영실 전형처럼 어쨌든 좀 그때쯤 되면 그 학교들은 다
과기원 부설이라 네. 한과형 입시를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과형하고 다른 영재고들은 좀 다르거든요. 네네. 분할 기관이 이제 예, 맞아요. 예, 그 교육부 관할이냐 이제 네. 정통과학교 관할이냐 차이가 있잖아요. 지필고사가 없는 그런 선발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은 지원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이 더니까. 예, 그 대신 그 학교별로 특징적으로 이렇게 전형 운영하게 되면 예,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예. 또 이 과정에서 준비할 게 많지 않을까요?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데 예. 근데 보통은 중학교 때 영재고 준비한 학생들이 물론 막 초등학교 때부터 전략을 짜가지고 막 학원 돌면서 그런 학생들도 많지만 막연히 수학과 갑자기 좋아서 지원한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잘 모릅니다. 네. 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스펙을 많이 챙겨야 된다든지 예. 다른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느끼기까지는 또 한 몇 년이 지나야 그게 좀 예. 입시 현장에 이렇게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재학교 끝나면 예. 경기 특목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특목고 맞습니다. 입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국제학교는 특목고로 가면 아니고. 이제 자사고까지 포함해서 음.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말하는데 네. 작년에 이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는 과학고보다 지원자 수가 훨씬 늘었습니다. 지원자 수 증가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특히 외고 국제가 높았거든요. 외국 국제고. 외고 국제고가. 예. 그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린 수능 변화 또 문이과 통합하고 연관이 많은데 네네. 문과 학생들이 지금 수능으로 대학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예. 예, 이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과 상위권인데 내가 좀 수능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 네. 이럴 경우에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예. 그래도 학종으로 준비하기에는 일반고보다는 외고나 국제고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문과 학생들의 학종 마지막 탈출구 올해도 그럴까요? 예,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가 줄었잖아요. 작년 황금 대지 애들보다. 그래서 그래서 작년만큼 당연히 오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과거 외고 입시는 경쟁률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게 1.5대 1이 넘으면 네. 이제 내신에서 걸리는 학생들이 생겨요. 그렇죠. 예, 1.5대 1이 넘지 않으면 내신 문턱이 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내신이 좀 안 좋아도 물론 영어, 국어, 사회뿐이지만 내신이 안 좋아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외고 자사고가 워낙 경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신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다 면접에 갔어요. 그리고 합격하는 학생도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신벽이 다시 높아지면 예. 저항을 받습니다. 또 경쟁률이. 계속 그래 왔어요. 예. 올해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외고 같은 경우 평균 경쟁률, 외고 국제고 평균 경쟁률 작년에 일반 전형 기준으로 1.3대 1 정도? 그러니까 물론 모집 단위마다 다르고 서울의 상위권 외고들은 물론 1.5대 1 넘는 것도 많았지만 학과별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1.5대 1 안 되는 학교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데들은 경쟁률이 좀 오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부담이 없으니까. 특목자사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중학교 생기부가 제일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 생기부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 그 일단 당연히 내신은 기본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신은 그냥 수능 최저처럼 예. 자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내신에서 예를 들어서 B나 C가 많으면 1단계 통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서류평가에서. 예. 그래서 근데 내신은 막상 변별력은 없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최종 그걸 통과했으면 통과했으면 그때부터는 다 그냥 네네. 똑같이 출발하는 예, 거기 예.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학생부에서 중요한 부분은 동아리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 예, 세특인데 근데 예. 문제는 세특은 학교마다 뭐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예,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세특이 다 배제가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잘 치르는데 예. 의미가 있는 활동이 대부분은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진로 활동 같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독서. 이때 동아리는 학교에서의 활동으로 한정되나요? 예, 그렇죠. 정량화돼서 평가된다기보다는 예. 자기소개서나 면접 경쟁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특목자사고의 경우. 예, 그래서 학생부에 좋은 내용이 들어가면 당연히 더 좋고 네네.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실제로 한 활동이 있으니까 자기 네. 주도적으로 했던 자기 뭐 탐구 활동이나 공부 학습 활동이 있으면 그게 곧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1차적인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챙길 필요가 있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책을 학생부에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책을 자기 관심 분야 또는 진로 분야 네네. 그리고 또 이 기본적인 인문적인 소양을 올리는 데 필요한 독서들 했는지. 예, 예. 왜냐하면 그 특목자사고 면접 질문은 교과형 질문은 아니거든요. 물론 자사고에 따라서는 교과형 질문이 나오는 자사고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학생 서류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이 나오는데 네. 그 답변의 경쟁력이 독서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어.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묻는 질문도 있고 또는 자기 진로에 대한 자기 꿈에 대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걸 뭐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이의 역량을 좀 예. 보려는 거네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학생이 그걸 말할 때 예. 그 답변의 근거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주장하는 바, 말하는 바에 대한 근거 제시가 이제 결국엔 채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점수로. 네. 근데 그 근거들이 결국엔 두 개에서 나옵니다. 자기 경험 아니면 독서. 경험 아니면 독서. 예. 그래서 경험이나 독서 많은 학생이 좋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뭐 자사고 입시나 그걸 외국제고 생기부도 입시는 풍성할 거고요. 그렇죠. 그건 뭐 일석이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면접이 가장 중요한 전형 노선이기 네네. 때문에 특목고 입시는 그 면접 경쟁력을 기르는 데는 독서가 아직은 굉장히 유용하다. 특목자사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예. 가장 많이 좀 준비하거나 대표님께 질문하는 부분이 뭘까요? 아무래도 제일 많은 질문은 사실은 이게 좀 입시하고는 어긋나는데 예. 제 내신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내신으로. 예, 그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예, 내신 이 정도 내신이고 내가 중학교에서 몇 등 하는데 전교 5등 하는데 무슨 하나고 합격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예,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은 성취도만 보는 거고 1단계 통과하면 의미가 거의 없고 실질적인 경쟁력은 자소서 면접, 자소서 학생부. 면접. 예, 요거 서류 면접인데 예. 그 서류 면접이 또 어떤 경쟁력인지를 학생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면 올해 이제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 좀 많이 원서 접수까지 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혹시 올해 입시를 좀 생각한다. 고입을 두고 예. 이 특목자사고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이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금 효과적인 팁을 주신다면요. 예, 지금 특목고 입시는 분위기가 그 2020년도에 특목고 자사고 폐지 정책 나오면서 계속 인기가 하락하다가 예. 작년에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떠오르기 시작한 네. 분위기. 근데 그런 분위기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특목고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아직 학교들이 전형 요강 발표는 안 했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 매뉴얼을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에 준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일단은 내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펑크가 안 난다는 가정하에 네, 어느 정도 된다. 예, 가정하에 학생들이 현실적인 문제는 선행과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그 비중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선행학습 학원에서는 계속 선행학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맞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대비는 그 선행학습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그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두냐가 중요한데 그것도 뭐 학생마다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경쟁률이 높거나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또는 자기가 그런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취약하다 그러면 선행학습보다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중학교 나의 과정을 좀 돌아본다든지, 그렇죠. 자소서를 쓴다든지, 학생부를 챙긴다든지, 또 자기 진로 관련해서 책을 읽거나 탐구를 좀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안 맞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은. 잘 안 맞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잘하는 교과 공부, 그게 국어가 됐든 사회가 됐든 영어가 됐든 그런 교과 공부에서 자기 주도 학습, 예를 들어서 허다못해 자기만의 공부법이라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게 자기소개서 소재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그 자기도 학습 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소서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지 꼭 무조건 독서해야 된다, 무조건 탐구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경쟁력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경쟁력을 찾아서 그쪽을 특화시키는 그게 자소서의 핵심이거든요. 자소서 보면 공통적으로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학습, 경험, 활동, 경험 적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그 꿈과 끼라는 게 결국에는 학교 교육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에요. 결국에는 그 과목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막 자기 진로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중학생들이. 내가 네네. 나는 과학자 될까 의사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 답이 안 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있거든요. 네네. 잘하는 과목 있고 그 과목 안에서도 잘하는 단원이 따로 있고. 네. 예, 그런 쪽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죠. 그럼 점점 좁혀 나가야 되네요. 예, 잘하는 거에서 구체화된 이렇게 시키는 게 되게 구체화되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임태영 대표님의 말씀이 특목고 입시를 놓고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